사수올로와 피오렌티나는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없이 승패만 있습니다. 원정팀 피오렌티나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지만 무승부 횟수는 조금 되네요. 날짜상의 여유는 있지만 피오렌티나는 다음 경기가 홈에서 컨퍼런스를 치르는데 키이우를 만나고요.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면 무난할 것 같은데 2개씩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최근 득점력에서 그나마 피오렌티나보다 좋은 사수올로가 홈까지 배정받았기에 홈팀 승리로 찍어보겠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은 본머스가 첼시에 3번 패하고 2번을 비겼습니다. 본머스의 승리는 없었고 두 팀의 승점 차이는 5점이 납니다. 본머스는 최근 흐름이 너무 나쁜데 직전 경기는 에버턴의 홈에서 패했고 바르샤를 잡고 아스널과도 비기며 잘 나가던 첼시는 직전 원정이긴 하나 리즈에 2점 차로 패했습니다. 첼시는 이 다음 경기가 3일 뒤에 챔스전 아탈란타 원정 경기입니다. 본머스전이 끝나면 비행기를 타야 하고 아직 챔스전 성적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 아탈란타전도 대비를 해야 하죠. 하지만 본머스의 폼이 너무 좋지 않아 선발에 변화를 준다고 해도 첼시가 패할 것 같지는 않지만 본머스가 에버턴전에서 한 점차 패배했다는 것과 에버턴 이전 2개의 경기에선 무승부와 패배를 했지만 2골씩은 뽑아냈다는 걸 생각해 무패가 좋을 것 같은데 역시 더블픽을 가져가기엔 부담됩니다. 저는 챔스 원정을 앞둔 첼시가 이번 경기도 원정이고 직전 리즈에 패한 걸 생각해 무승부로 담아가겠습니다. 최근 모습은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원정팀 노팅엄이 울브스의 한 점차 승리를 했고 에버턴은 본머스의 한 점차 승리를 했는데 둘 다 원정에서의 승리이긴 하나 울브스를 잡은 노팅엄과 본머스를 잡은 에버턴을 생각하면 본머스를 잡은 게 조금 더 좋아 보이며 두 팀의 상대 전적도 에버턴이 여유있게 노팅엄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노팅엄은 다음 경기가 유로파 원정인데 날짜상의 여유가 조금 있기는 하나 에버턴이 심적으로는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머스를 잡고 돌아온 에버턴의 홈 경기인 것도 생각해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맨시티는 다음 경기가 챔스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가야 하는데 이번 챔스전의 행보를 보면 챔스전을 앞두고 있다 해도 리그전을 소홀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너무 잘해주고 있는 원정팀 썬덜랜드에 있습니다. 썬덜랜드는 최근 상대 전적에서 맨시티에 모두 패배만 했지만 이번 시즌의 썬덜랜드는 그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홈에서도 원정에서도 많은 승리와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맨유에는 패했지만 첼시는 잡았고 아스톤 빌라, 아스널, 리버풀과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강팀들의 결코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맨시티를 원정에서 상대하는 게 벅차기는 하나 이미 리버풀, 아스널, 빌라와의 무승부 경기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맨시티라고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승부까지는 봐줘야 하지 않나 싶으며 작은 확률로의 썬덜랜드 승리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승리와 무승부를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뉴캐슬은 챔스전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챔스전 전후의 경기를 보면 웨스트햄에 패하고 브라이턴에 패한 전적도 있기는 하나 원정팀 벌리가 못해도 너무 못하고 있어. 뉴캐슬이 챔스전 원정을 앞두고 있다고는 해도 상대가 약한 감이 있어 다른 이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최근에 토트넘은 브렌트퍼드를 계속 잡아왔습니다. 두 팀은 승점은 똑같으나 승리는 브렌트퍼드가 한 경기 더 많습니다. 브렌트퍼드는 징검다리식 승점을 쌓아가고 있으며 홈도 원정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특이할 점은 최근 무승부가 없이 이기던 지던 결과를 낸다는 것이고 토트넘은 초반은 아주 좋았으나 최근의 전적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경기가 홈이기는 하나 챔스전이며 토트넘의 챔스전을 살펴보면 보데글림 원정을 앞두고 울브스와 홈에서 비겼고 모나코 원정을 앞두고 빌라의 홈에서 패했으며 코펜하겐을 홈에서 맞기 전 역시 홈에서 첼시에 패했습니다. 가장 최근은 생제르맹 원정을 앞두고 아스널에 크게 대패했네요. 지금 토트넘이 브렌트퍼드와 승점은 같기는 하나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브렌트퍼드에 비해 최근의 토트넘은
승리 없이 무승부와 패배만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앞서기는 하나 브렌트퍼드가 또 골을 뽑을 땐 시원하게 뽑아내고 직전은 아스널 원정이란 걸 감안하면 무승부와 패배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도 우선 순위를 둔다면 홈팀 패배를 앞에 두겠습니다. 인테르는 특이하게 무승부가 없이 4번의 패배를 가지고 있는데 원정팀 코모는 패배만 놓고 보면 인테르보다도 적은 단 1번의 패배입니다. 나머지는 승리와 무승부로 승점을 챙겨 인테르와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배당으로 봐도 인테르가 우세한 건 사실이나 인테르가 우디네세, 유벤투스, 나폴리, AC밀란에 패하는 동안 코모는 인테르가 패한 유벤투스는 잡고 나폴리와는 비기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무척 잘하고 있는 애를 단지 상대가 인테르라고 꺾을 수는 없겠죠. 승무패 모두 가능한 혼전 경기로 보고 있으며 능력상은 당연히 인테르가 앞서지만 코모가 유벤투스, 아탈란타, 나폴리와 싸울 때도 우리는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만큼 이번 결과도 인테르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겠네요. 무승부가 없는 인테르 단 1번 패배한 코모. 홈팀 승무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베로나는 아직도 승리가 없고 아탈란타와의 상대 전적은 1번 무승부한 걸 제외하면 처참한 패배가 일상이었습니다. 아탈란타가 원정이라고는 하나 승점 차이도 많이 나고 연승 질주 중인 아탈란타와는 다르게 베로나는 레체와의 무승부를 제외하면 아직 어떤 징조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탈란타의 다음 경기가 홈에서 챔스전 첼시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베로나가 너무 약한 감이 있어 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탈란타의 챔스 전후 경기를 살펴보면 클리브리를 만나기 전 유벤투스와 비겼고 슬라프라를 만나기 전 라치오와 비겼으며 마르세유를 만나기 전 우디네세에 패했고 프랑크푸르트를 만나기 전 나폴리에 패했습니다. 첼시를 홈에서 만난다고는 하지만 날짜상의 여유는 없습니다. 홈팀 베로나가 아탈란타에 많이 밀리기는 하나 홈에서 여러 번의 무승부 전적은 가지고 있어 챔스전을 앞둔 아탈란타의 전술에 의한 무승부는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무승부를 기본으로 패배를 같이 가져가는 걸 권해드리며 베로나의 첫 승 가능성도 아주 희박하기는 하나 매력적이기는 하겠네요.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원정팀 레체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두 팀의 전적은 크게 특이할 게 없지만 배당은 크레모네가 정배를 받았는데 유벤투스, 피사, 로마에 연달아 패하긴 했지만 직전 볼로냐를 원정에서 크게 잡고 홈으로 돌아왔기에 그 상승세를 홈에서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토리노를 잡은 레체 역시 크레모네와의 전적에서 많이 앞서가기에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득실률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선택이 어려운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승무패 중 홈팀 승리가 정배이긴 하나 무승부와 패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홈팀 패배를 우선으로 무승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대등하게 나오나 이번 시즌의 승점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지만 직전 경기만 놓고 봐서도 웨스트햄은 정신 못 차리는 리버풀에 홈에서 맥없이 패배를 했고 브라이턴은 홈에서 빌라에 패하기는 했지만 박터지게 싸워서 3대4라는 스코어로 한 점 차 패배를 했습니다. 홈에서 패한 웨스트햄이 분노에 쌓인 브라이턴의 홈에서 승리를 하기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말입니다. 웨스트햄도 리버풀 패배의 전 경기들이 나쁘지는 않았으나 브라이턴이 홈에서는 좋았던 모습이라 믿고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칼리아리가 로마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둘 다 최근 나폴리를 상대했는데 컵대회기는 하나 칼리아리가 나폴리와 비긴 데 반해 로마는 홈에서 패배를 했네요. 로마는 유로파 원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고 단지 칼리아리가 컵대회라고는 하나 나폴리를 원정에서 잡고 홈으로 돌아온 만큼 그 전 경기들을 살펴보면 2번의 무승부도 있어 썩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전력상 로마가 압도하나 칼리아리의 이변, 무승부도 생각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를 먼저 담아놓겠습니다. 플럼과 크리스털은 상대 전적이 대등하게 나오고
승점은 크리스털이 6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크리스털은 이번 경기 후 컨퍼런스 원정을 가야 하나? 이번 시즌 컨퍼런스 전후의 경기를 살펴봐도 문제는 없어 보여. 두 팀의 최근 흐름으로 잡는 게 맞아 보이는데 어렵네요. 크리스탈은 시즌 초반보다 최근이 더 좋은 모습이고 풀럼 역시 직전 맨시티와 4대5라는 스코어로 대등하게 싸우고 패한 것과 그 전 경기 토트넘과 썬덜랜드를 연이어 격파한 걸 보면 지금 이 시즌 최고의 상승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리스탈은 컨퍼런스 포함 2번의 패배 후 원정에서 벌리에 힘겹게 승리했고 풀럼은 2번의 승리 후 맨시티와 박터지게 싸웠다는 거죠. 2개를 가져간다면 승패로 가져가고 하나를 가져간다면 풀럼 승리를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은 원정팀 볼로냐가 많이 앞서고 있으나 최근 흐름을 보면 라치오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볼로냐는 다음 경기가 유로파 원정인데 전술적인 측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력상 원정팀 볼로냐가 우세한 건 확실하나 가장 최근 경기는 홈에서 크레모네에 패한 볼로냐와 원정에서 밀란에 한 점차 패한 라치오라는 것이며 라치오가 최근은 강팀을 제외하곤 비기거나 승리를 챙겨왔다는 것도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라치오의 경우 득점력에 기복이 있고 볼로냐는 그 기복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홈팀의 패배를 우선으로 무승부도 염두에 두시고 저는 득점력에 기복이 적은 볼로냐를 믿고 패배에 담아가겠습니다. 유벤투스도 잘하는 팀이기는 하나 상대 전적에서는 나폴리가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패배만 놓고 보면 나폴리가 3패 유벤투스가 2패이고 승리를 놓고 보면 나폴리가 3번의 승리가 더 많습니다. 두 팀 모두 다음 경기가 챔스전인데 나폴리는 원정에 올라야 하고 유벤투스는 홈에서 파포스를 맞이하네요. 두 팀의 최근 모습은 둘 다 나무랄 데가 없고 양팀 모두 챔스전을 앞두고 있어 무승부가 나온다면 서로가 만족은 할 것 같고 승무패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0대0, 1대1의 무승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구독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